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 자, 지난번에 이제 겸호 파트 잠깐 우리 다뤘어요. 그래서 그거, 자, 우리 원래는 이제 어디 해야 되냐면, 자, 106페이지. 자, 106페이지에서 그 107페이지 그러니까 겸호범위 그때 등록하면서 잠깐 같이 봤죠? 자, 우리가 법인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 업무만을 이용해야 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된다. 그래서 그 법정 업무가 우리 법 제14조에서 규정된 총 7가지. 근데 그 7가지 중에 중개업을 포함해서 이제 나머지 6개인데 우리가 이제 중개업을 하겠다는 거니까 이제 중개업은 우리 본업이 되는 거고 나머지 이제 6가지가 겸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그 6가지. 자, 이것만 할 수 있고 다른 건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자, 그때 이제 했고. 그 다음 이제 106페이지에 있는 지역적인 범위. 자, 106페이지, 왼쪽. 넘기지 마시고. 네. 자, 왼쪽에 있는 지역적인 범위는 뭐냐면, 이제 소위 바운더리. 그러니까 내가 전국에 있는 물건을 다 중개할 수 있느냐, 아니면 업무 지역이 제한되느냐, 이건데, 이거 간단해요. 거기 1번에 보시면 그 제목만 밑줄 하면 돼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나 법인인 개공사는 업무 지역이 뭐다? 전국. 그러니까 중개사무소가 어디에 있든 전국에 있는 물건 다 중개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밑에 2번에 보면 이제 부칙상 개공사, 자, 중개인이죠? 그럼 중개인 같은 경우는 업무 지역이 어떻게 되나요? 자, 거기 동그라미 1번과 2번 있는데 동그라미 1번에다가 원칙 이렇게 쓰고 동그라미 1번 왼쪽에다 원칙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다 예외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 자, 업무지역 원칙이 어떻게 돼요? 그럼 거기 첫째 줄 끝부분. 자, 중개사무소가 소지하는 특광도 여기까지. 그러니까 사무소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특별시, 광역시, 도 내에 있는 물건만 중개할 수 있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특광도를 줄여서 시, 도 간단하게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시도, 시군구가 아니라 뭐예요? 시도입니다. 시도. 자, 그리고 이제 예외로 이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자, 만일 이 중개인이 정보망에 가입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이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이라면, 비록 그 물건이 특광도 관할 밖에 있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중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정보망,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울 거예요. 자, 이제 정보망이 이제 인터넷 사이트 하나 만들어서 전국에 이제 개공사들만, 자, 우리 일반인들이 아니라 개공사들만 회원으로 가입돼 있어서 그들끼리끼리 서로 중개 대상 물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만일 중개인도 여기에 이제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 의뢰인이 찾는 물건이 당장 자기한테는 없다. 그러면 여기에 공개된 물건 소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게 특광도 관할 밖에 있는 거라 하더라도 소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예외로 할 수 있다. 간단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우리 나머지는 안 봐도 크게 상관없어요. 자, 113페이지 이제 고용인 봅니다. 자, 113페이지 이제 고용인. 자, 고용인 이제 말하자면 개공사가 채용한 직원이다 그랬습니다. 직원. 자, 우리가 용어의 정의에서 자, 두 종류가 있었어요. 소속 공인 중개사. 자, 소속 공인 중개사가 있고 또는 중개 자, 보조원. 자, 보조. 자, 그럼 이제 용어의 정의에서 이제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암기했냐면 자, 이 사람은 뭐예요? 자, 이 두 단어 떠올리라고 했죠. 이 두 단어. 이 두 단어. 그러니까 먼저 소속돼 있다. 누구에게 소속돼 있다? 개공사에게 소속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이렇게 취직했다. 이 사람도 똑같이 개공사에 소속된 직원인데 이 사람 공인중개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자, 자격이 있으니까 직원입니다만은 자, 자격이 있으니까 이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이제 직원이니까 시키는 것도 해야 되니까 보조 역할도 하는 사람. 이제 이렇게 보시면.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자격이 없으니까 중개 업무 해요, 못해요? 못한다. 그래서 중개 업무는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면 중개 대상 물건에 대한 뭐예요? 현장 안내. 그리고 이제 자, 일반 서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업 공인중개사를 도와서 중개 업무와 관련된 자, 단순한 업무를 자, 보호조. 그러니까 이제 단순한 업무를 보호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중개 업무는 보호조할 수 있냐 없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좀 견해가 대립되고 그러는데 자, 일단 용어의 정의 그대로 이제 단순한 업무 보호조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 이렇게 이제 고용인 자, 적는데 그러면 자, 113페이지 맨 밑에 자. 그러면 개공사가 일한 고용인을요. 자, 거기 하나, 둘, 셋째 줄. 자, 셋째 줄 중간에 둘 수 있다. 거기 체크하세요. 셋째 줄 중간 끝부분 있죠? 둘 수 있다. 이 말은 고용인 채용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채용 의무는 없습니다.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용인과 관련하여 자, 정리를 하자면 자, 고용 의무는 있다 없다? 자, 고용 의무 이런 거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필요하면 고용하는 거고 필요 없으면 혼자 하는 거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114페이지 보시면 이제 양과 질 그러는데 양, 숫자. 그러면 몇 명까지 채용할 수 있나요? 자, 이런 인원 제한도 있다 없다? 없어요. 인원 제한도 없다. 능력 되면 많이 하는 거고 안 되면 혼자 하는 거고. 자, 또 그래서 이제 뭐 기획부동산 이런 데는 막 100명 넘는 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막 전화 열심히 돌립니다. 어디 투자할 물건이 있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그런 사람들이 다 이거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질적으로는 그럼 어떠냐?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어요.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하, 고용인도 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고용할 때 이 사람이 결격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신혼제 마음대로 해요 못 해요? 못 해요? 인상이 더러우면 너 깜빵 갔다 왔어 이런 말 하기도 그래. 전과 기록 있냐고 이런 말 물어보는 거 굉장히 신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확인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용을 해서 신고를 하면 등록 관청이 이제 결격사유인지 이제 자기네가 신혼제합니다. 자, 자기네가. 자, 그런데 고용할 때는 결격이 아니었어요. 자,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결격에 해당돼요. 그럼 어떻게 한다? 2개월. 그렇지. 2개월 이내 퇴출시켜라 그랬죠? 자, 그래서 2개월 이내 해소해라 그랬어요. 자, 그런 것도 다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럼 고용을 했어. 이제 그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신고 절차. 그리고 이제 맨 밑에 4번에 이제 종료했을 때 종료. 자, 이것도 이제 따져보자. 자, 그럼 먼저, 자, 고용신고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고용신고는요. 자, 동그라미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자, 거기 첫째 줄 끝부분. 업무를 개시하기 전. 자, 그래서 이제 고용신고는, 자, 업무 개시 전.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용을 해야 되는데, 자, 고용신고 그럼 언제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종료신고 언제 해야 되나요? 자, 이렇게 살펴보자면, 고용신고는 지금 언제까지 하라? 업무 개시 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 시키기 전에 신고하고 해라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신고를 하지도 않고 데리고 일을 한 지 한 6개월 됐어. 자, 신고도 하지 않고 6개월 동안 데리고 일을 시키기도 하고. 자, 고용인이다 아니다? 자, 그럼 고용인 아니면 자, 6개월간 일을 마음대로 부려먹었어요. 자, 월급 줘요 안 줘요? 자, 여러분이 고용이라고 해봐. 받을 거야 말 거예요? 고용인이 아니라면, 직원 아니라면. 줘야 돼요? 직원 아닌데 줘요? 당연히 줘요. 신고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 지휘 감독 하에 두고 일을 시켰다면 직원이다 아니다? 직원이죠. 단지 고용신고하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직원으로서 지금 여기 소속돼 있는지 그거 확인하기 위한 거지 신고해야 직원이고 신고 안 하면 직원 아니냐 그런 거 없어요. 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신고 여부 상관없이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신고 안 한 상태에서 일을 시키고 여태까지 한 6개월 지났어. 자, 고용인 사고 쳤네.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그럼 안 줘도 되겠네, 고용인이 아니면. 일은 다 시키고. 자, 그런 거 아니죠? 자, 그러니까 신고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 어쨌든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를 해라.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그럼 이제 이때 신고할 때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 그랬죠? 자, 보통 우리 중개사법에서 직접 등록관청 찾아가는 게 이제 방문인데 꼭 그거냐? 요즘 행정절차 간소화돼서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부분 전자문서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예외로 전자문서가 안 되는 것만 좀 체크하면 돼. 자, 대부분 된다 이러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고용인으로 이제 우리가 소공사를 고용했어요. 자, 소공사. 그러면서 소공사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지난번에 등록 신청할 때처럼 똑같아.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이 이 사람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자, 어떻게 한다고요? 시도지사한테 직접 확인한다고 그랬죠? 똑같아요. 소공사도 고용신고를 받았어. 그럼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한테 직접 확인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자, 자격증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확인 요청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4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요. 자, 그 다음 또 밑줄 하세요. 자, 결격사유 해당 여부 밑줄. 그 다음 교육 수료 여부 밑줄. 자, 결격사유인지 아닌지 교육 받았는지 한번.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이제 신혼조회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제 교육도 받아야 돼.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소공사 무슨 교육 받아요? 그렇죠. 소공사는 실무교육 받아요. 우리가 실무교육. 실무. 보조는? 그렇죠. 보조는 직무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도 교육을 받아요. 자, 여기까지 잘 통과했어, 지금. 네. 언제까지 받아요? 뭔 업무 개시 전이야, 또. 이거 그러니까 잘 틀려요, 여러분들. 1년 이내까지 좋아. 언제부터? 업무 개시 전 1년 이내? 그렇죠.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 그러고 보니까 그거 이번 모의고사 내야 되겠네. 아주 좋네. 아주 좋은 힌트였어요. 야. 보통 이제 고용 신고인데 업무 개시 전 1년 이내? 그렇게 하면 또 껍벅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오케이. 알았어요. 이번 모의고사 4월 달에 낼 때 낼 거야. 예. 그렇게 하라고 또 연락을 받았네, 지금. 맞아. 아주 좋았네. 근데 이거요, 언제 교육받아요? 그럼 업무 개시 전까지 그럼 거의 껍벅 넘어가요. 이렇게 안 하고 그렇게만 해도 많이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많이 써먹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뭘 물어본지 잘 봐야 되는데, 자, 교육은 다 뭐뭐 하기 전 1년 이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뭐 하기 전. 자, 그런데 이것도 면제된다고 그랬죠? 자, 소공사를 일하다가 사표 쓰고 나왔어요. 1년이 안 지나서 다시 취직합니다. 교육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다, 안 받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제 해야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이제 외국인을 고용할 때는 어쩌고 저쩌고인데, 자, 몰라도 돼요. 외국인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지금. 자, 그 다음 이제 종료신고입니다. 자, 종료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자, 둘째 줄 끝부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자, 종료일로. 그러니까 해고했어. 해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사표 쓰고 나갔어요? 그럼 그날로부터 10일 이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바꿔치기 잘하니까 조심하세요. 바꿔치기 잘하니까 조심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갑니다. 그럼 이제 이런 고용인의 업무 범위인데, 자, 이 페이지는 안 봐도 돼요. 자, 똑같은 직원입니다. 그런데 소공사의 사람은, 자, 공인 중개사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업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조는 자격이 있으니까 업무할 수 없다. 이 차이예요. 다 볼 필요 없어요. 자, 페이지 넘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116페이지. 자, 개공사의 고용상 책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고용한, 자, 이 고용인이 사고를 쳤을 때, 어때? 오너 입장에서 우리가 책임져라, 이제 그 얘기예요. 거기 보면 사용자 책임 그랬는데, 이제 이거 민법에서 이제 쓰는 말이에요. 보통 회사에서, 자, 직원을 채용한 사람, 우리가 고용주라고 그러고, 직원을 고용인 그러잖아요. 또 다른 말로 사용자, 사용인, 이제 이런 말 쓰는데, 민법에서는 이제 사용자 책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건 무시하고 그 법조문을 보세요. 자, 이 법조문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거기 법조문 보시면, 소공사 또는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사 행위로 본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고용한 이 사람들이 사고를 쳤어요. 자, 오너 입장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들이 한 모든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이랬잖아요. 자, 업무상. 그럼 이 업무상 행위 뭐예요? 중개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 친 거. 자, 거기에 대해서 뭐 해라? 개공사 당신이 책임을 지시오. 이 말이 지금.
그런데 자,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왜 개공사가 책임을 지나요? 거기 법조문 그랬잖아요. 이들이 한 업무상 행위를 그를 고용한 개공사 행위로 본다. 거기 본다 동그라미 하세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잘못한 것은 고용인데 이 고용이 한 것은 누가 한 걸로 보겠다? 개공사가 한 걸로 뭐 한다고요? 본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걸 뭐라고 우리가 간주기죠. 간주. 그러니까 이거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이거 추정한다 이렇게 나와. 근데 추정한다 아니야 이거. 자, 추정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본다. 그럼 이제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증을 통하여 이거 번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간주는요 그냥 인정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행동은 고용인이 했는데 그냥 누가 한 걸로 본다? 그러니까 개공사 한 거니까 뭐 해라? 책임져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한 행위가 이제 업무상 행위라고 판단이 되어야 책임을 질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러면 이들이 한 업무상 행위는 누구 기준으로 판단할 거예요? 피해를 입은 거래 당사자 입장에서 판단한다면 그러면 뭐 할 거예요? 무조건 업무상 행위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 개공사 입장에서 판단하라 그러면 개공사 책임 안 지려고 이거 업무상 행위 아니네 그래 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고용인 입장에서 판단하라 그러면 자기 입맛에 맞게 개공사 엿먹이려면 나 업무상 하다 했다 이러면서 또 책임 안 지게 하려면 나 그냥 개인적으로 했다 뭐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죠? 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걸 판단해야 돼. 누가? 재판 가는 거예요, 재판. 그래서 법대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한 잘못이 업무상 행위인지 아닌지 만약 혹시라도 분쟁거리가 생기면 그걸 누가 판단할 거냐? 자, 이제 재판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그 중간에 박스를 봅니다. 자, 중간에 박스를 보면 이제 그럼 판례를 봅니다. 자, 첫 번째 1번.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알선 업무뿐만 아니라 자, 거기 중개대상물 거래에 관한 알선 업무 이게 뭐예요? 부동산 거래 알선이 뭐예요? 중개. 부동산 거래 알선이 중개. 그러면 중개 업무니까 이게 이제 중개업이잖아요, 중개. 그럼 이 중개 업무뿐만 아니라 위 업무와 관련이 있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중개 업무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상 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그 중개 업무뿐만 아니라 그와 조금이라도 연관된 거라고 보이면 이것도 넓게 중개 업무에 포함시키겠다 안 시키겠다? 시키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게 지금 보고 있어. 업무상 행위. 자, 그래서 이제 그 2번 판례를 보면 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고용인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인다. 그러니까 방금 업무상 행위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것도 넓게 해서 업무상 행위 포함시킨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이제 포함시킬 때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 말이 중요해, 이 말.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잘못한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를 할 목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개인 이익 사리 사욕을 위해서 했는지 그런 거 따지지 않겠다 이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판단하겠다 그 얘기. 자, 이렇게 판단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 이제 3번 판례가 그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자, 업무상 행위 개념은 단순히 권리, 득실, 비용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존 의뢰인이 맡겼던 계약금을 횡령한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된 행위로 본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계약을 매매계약 성사시켜줬어요. 이제 매수인이 자, 이거 계약금 5천만 원 매도인에게 좀 전달해 주세요. 네, 알겠다. 그래서 이제 개공사가 보존 시켰습니다. 야, 이거 매도인한테 전달 좀 하고 와. 자, 그럼 보존이 그 돈 들고 자, 이제 사무실 나갑니다. 전달하러 가요? 들고 튀려고 나가요? 그걸 어떻게 알아? 들고 튀는지? 그 사람 머릿속을 우리 들여다볼 수 있다 없다? 자, 개공사가 매도인에게 전달하라고 시켰잖아요. 그러면 그 전달할 목적으로 들고 나간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들고 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외형상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동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계약금 이게 전달하는 그 자체는 중개 업무는 아니잖아요.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중개 업무는 그 알선 업무뿐만 아니라 그 중개 활동 하는 데 있어서 포괄적으로 이게 조금이라도 연관된 거라면 다 업무상 행위로 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업무상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의뢰는 그동안 개공사가 아주 자기한테 일만 시키고 밥도 제대로 안 사주고 지는 맛있는 거 먹고 자기한테는 김밥만 사주고
맨날 청소나 제대로 안 했냐고 막 꾸중이하고. 그러니까 열받아 죽겠는데 마침 돈이 손에 들어오네? 잘 됐다. 이거 들고 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부터 전달할 생각 1도 없어. 그러면 자, 그 사람 머릿속을 들여다보면 전달할 생각 1도 없으니까 이게 뭐예요? 업무상 행위 한다고 봐요? 안 한다고 봐요? 안 한다고 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횡령한 거 이런 것도 업무상에 넓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판례가 업무상 행위를 넓게 본다는 얘기는 곧 뭐예요? 개공사 책임을 넓혀 본다는 얘기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곧 또 뭐냐? 의뢰인을 폭넓게 보호하겠다 이렇게 해도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업무상 행위라고 인정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개공사가 책임져야 되는데 어떻게 책임지나요? 자, 총 3가지 책임이 있어요. 자, 거기 맨 밑에 민사 책임 있고요. 자, 페이지 넘기면 행정 책임 있고요. 또, 자, 형사 책임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개공사가 이거 3개 다 얻어맞을 수 있어요. 자, 먼저 민사 책임. 자, 그럼 이제 민사 책임이 뭐예요? 하면은, 자, 민사란 말을 원래 우리가 금전상, 손해배상 책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사소송 다 금전소송이에요. 다 금전소송. 자, 그런데, 자, 이 개공사가 이제 업무상 행위를 했는데 뭔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3천만 원. 자, 3천만 원. 자, 이렇게 금전적으로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럼 이제 금전상 손해배상 하라 이거예요. 민사 책임이. 자, 그런데 이제 손해배상을 하는데, 자, 거기 보시면, 자, 맨 밑에 116페이지. 거기 맨 밑에 보시면 연대채무 그랬죠? 자, 거기 체크하세요. 뭐, 정확히는 이제 부진정 연대채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연대채무란 말은 뭐냐? 순서 없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보통 우리가 보증채무 이런 말 써요. 자, 채무자가 돈을 못 갚을 것 대비해서 채권자가 너 보증 세워라 이런 말 하죠? 그럼 보증인 어때요? 채무자가 돈을 못 갚았을 때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처음부터 보증인한테 네가 갚아 하고 이렇게 와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먼저 채무자한테 달라고 해야지. 근데 연대는 그런 게 없어요. 직접적으로 사고 친 고용인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고 고용인이 갚을 능력이 없으면 그때 개공사한테 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개공사한테 가도 돼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입장이다 이 말이야. 연대란 말이야, 연대. 그래서 피해자가 개공사와 고용인을 상대로 동시에 아니면 선택적으로 아무에게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연대채무 관계라고 해요. 둘 다 동등하게 채무를 부담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른쪽 갑니다. 자, 맨 위에 니은번의 둘째 줄 밑줄 무과실 책임 밑줄. 그러면 개공사는요 무과실 책임을 집니다. 아하, 이게 뭐냐?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도 책임진다 안 진다? 진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잘못. 자, 그래서 자, 피해자인 거래 당사자가 개공사 처음부터 찾아와서 돈 갚으세요.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왜 나한테 와서 그래? 이런 식으로 항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줘야 된다니. 무과실이니까. 자, 그럼 이제 자 3천만 원 손해배상 했어요. 그럼 이제 이걸 갖다가 거기 동그라미 2번에 고용인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네가 잘못해서 갚아줘야 될 건 내가 대신 갚아줬다. 너 그거 나한테 물어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걸 구상권. 그러니까 민사 책임은 일단 개공사가 책임지고 나중에 고용인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가 뭐 피해를 입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의뢰인을 즉각적으로 보호해주기 위한 그런 이제 제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 쭉 판례를 봐봐요. 판례를 보면 이제 저쪽 밑에 보시면 뭐가 이제 3번 판례 보면 거기 과실상계 인정 여부 그랬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고용인이 사고를 쳤네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피해를 입은 그 거래 당사자, 이 사람도 잘못한 게 있네. 그러면 개공사가 100% 다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너도 잘못한 거 있다. 보니까 너 한 30% 책임져. 이런 식으로 7대3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너도 잘못한 거 있으면 그것은 쌤쌤하자 해가지고 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과실상계라고 해요. 네, 과실. 보통 우리 교통사고에서 쌍방과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러니까 반반씩 부담하는 것처럼. 자, 그런 것처럼 당사자도 잘못한 거 있다면 너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라. 그래서 이제 개공사는 과실상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과실상계 주장할 수 있다는 거. 네.
자, 페이지 넘겨서. 자,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시고. 자, 이제 행정상 책임 봅니다. 행정상.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이제 이 고용인이 사고 친 게 또 뭐냐? 아하, 이게 잘못한 게 법규 위반행위도 돼, 법규. 그러니까 이제 거래 당사자에게 사고 쳤는데 이게 이제 중개사법에서 하지 말라는 법규 위반이에요. 그런데 이 법규 위반으로 그러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이게 이제 행정처분을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그 행정처분 내용이 뭐냐면, 자,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예요. 자, 잘못은 고용인이 했지만 고용인이 한 그 위반 행위가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처벌 얻어맞을 잘못인데 고용인한테 그럼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때릴 수 있냐? 때릴 수가 없죠. 이것은 누가 얻어맞아야 돼? 개공사. 그래서 개공사야 너 대신 얻어맞자 하고 개공사한테 불똥이 뛰는 거 이게. 자, 불똥이 개공사한테 튑니다. 이게 행정책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개공사가 행정처분도 얻어맞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형사책임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자, 형사책임 이제 형법상 형벌 얻어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또 보니까 이 고용인이 잘못한 게 법규 위반인데 이 법규 위반이 또 뭐냐? 형벌 사유네. 형벌. 그럼 우리 법상 형벌 3년 3천, 그 다음에 1년 1천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잘못 있을 수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잘못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 형벌은요 직접적으로 잘못한 고용인한테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잘못한 고용인도 재판을 받아서 형벌을 받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개공사 아니 그 고용인이 징역이나 벌금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 개공사야 너도 벌 받아라. 개공사야 너도 벌. 고용인이 형벌 받는데 너 구경만 할래. 너도 벌 받아라.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양벌 규정. 자,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첫째 줄 밑줄 하세요. 양벌 규정. 자, 양벌 규정. 자, 양벌 규정.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 벌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둘 다 벌 받는다. 양벌 규정. 그럼 이제 개공사가 받는 건 뭐예요? 자, 저기 잘 보세요. 자, 동그라미 1번. 자, 거기 보면 이제 셋째 줄에 3년 3천이나 1년 1천짜리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이 행위자가 이제 누구예요? 고용인. 그다음 그 개공사에 대하여도 이제 여기 밑줄 하세요.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 과한다. 아하. 여기에서 규정된 뭘 과한다? 벌금형을 과한다. 그러니까 개공사는 여기 해당하는 잘못이다. 3천만 원이야. 고용인이 여기에 해당하는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1,000만 원이야. 이런 식으로. 자,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 과한다. 자,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그러니까 개공사는 징역은 받아요, 안 받아요? 자, 징역은 안 받습니다. 벌금형만 받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자, 동그라미 3번입니다. 면책 규정 그랬어요. 거기 다만 그랬죠? 자, 거기다 쭉 밑줄 하세요. 자, 개공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때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양벌 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이제 벌금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평소에 관리 감독도 잘하고 너 절대 사고 치지 마라. 교육도 단단히 시켰어. 그랬는데 가서 사고 쳐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런 것도 책임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못하게 막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해당되지. 그래서 이건 면책 규정이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과실 책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실. 그러니까 개공사가 잘못한 거 있어야 책임지는데 여기서는 개공사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걸 못하게 막으려고 최선 나름대로 했잖아요. 그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면책 규정을 여기하고 혼동을 많이 해요. 자, 고용인이 잘못해서 자 3천만 원 손해를 끼쳤어요. 그런데 개공사가 평소에 너 절대 이렇게 사고 치지 마라. 단단히 교육도 시키고 관리 감독도 철저히 했는데 가서 사고 쳤네. 그런데 개공사한테 손해배상 해 하면 한다 안 한다? 해줘야 돼요. 이건 무과실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에다 얘기하면 이거 혼동해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형사책임이 그래, 형사책임. 면책 규정은 어디에 있다? 형사책임. 그 다음.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잘 보세요, 이제.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자, 이렇게 양벌 규정에서 이제 벌금형 부과받는다, 이제 그랬는데, 자, 그러면 만일 이 벌금이 300만 원 이상 받았다고 해봐요. 그러면 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았네? 자, 우리 지난주에 배운 거 뭐가 있어요? 그럼 뭐가 돼요? 결격사유가 되죠? 그리고 결격사유. 자, 개공사가 결격이면 어떻게 돼요? 등록 취소. 고용인이 결격이면 2개월 내 자르고, 개공사 자신이 결격이면 등록이 취소돼요. 등록이 취소되어 퇴출되잖아요. 자, 등록이 취소되어 퇴출된다. 원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자, 근데 그 밑에 박스 판례. 자, 2번 판례 별표. 자, 2번 판례 별표하고, 자, 개공사가 양벌 규정에 따라 300만 원 이상의 벌금, 형, 선고를 받는다 하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 그러니까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았다도 결격사유가 아니네. 결격사유가 아니니까 등록 취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등록 취소는 안 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고용인이 잘못한 것 때문에 양벌 규정 적용받아 개공사가 자 벌금을 받았어요. 그럼 책임진 거예요, 안 진 거예요? 이미 책임졌잖아. 그런데 이게 300만 원 넘었다고 해서 결격을 해서 등록까지 취소해버리면 이거 이중처벌 되죠, 이중처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판례가 자 양벌 규정으로 벌금을 300만 원 이상 받았을 때는 이거 적용하지 않겠다. 왜? 벌금 받은 걸로 책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00만 원 이상 결격이 돼서 취소되면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이제 벌금 받은 거, 그게 이제 여기 적용된다. 그 얘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판례는 아주 중요한 판례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용인. 그러니까 이제 고용인도 한 문제 꼬박꼬박 나옵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자, 121페이지. 자, 중개사무소 갑니다. 자, 중개사무소. 자, 중개사무소는 좀 내용이 많아요. 자, 그래서 중개사무소는 이제 2문제, 많으면 3문제, 뭐, 4문제까지도 나오려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여기에 이제 개정되어 추가된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거 잘 체크하세요. 이 파트는 뭐 무조건 출제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중개사무소 설치입니다. 자, 거기 이제 법조문을 봐봐요. 자, 여기 법조문 제1항을 보세요. 13조. 자, 개공사는 그 등록 관청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2대. 야,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 중개사무소는 어디다 설치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등록 관청 관할 내. 자, 등록 관청 관할 내에다 설치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자, 등록 관청 관할 내에 설치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왜냐면 우리가 등록 신청하러 어디 가요? 등록 관청. 그럼 등록 관청이 어디예요? 사무소 두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 그러니까 당연히 등록 관청 안에 있어야죠.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옆에 뭐라고 했냐? 한 개의 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자, 한 개만 둘 수 있다. 이 말은 뭐냐? 이중 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이중 사무소 설치할 수 없다. 그럼 우리 지난주에 등록도 이중 등록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합쳐서 1등록 1사무소 이래요. 등록도 한 번, 사무소도 한 개 이렇게 합쳐서. 그 다음 2항을 보세요. 2항. 개공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자,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하지 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떴다방 설치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하지 마라. 이 말은 떴다방 설치하지 마라. 자, 우리 법에 떴다방 규제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등록 관청 관할내에 설치한다. 이것은 뭐 특별한 뭐 규제 내용이 없죠. 뭐 처벌이. 자, 이거 2개는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자, 내용을 보면 양가로 2번으로 내려오세요. 중간 양가로 2번에 거기 제목을 보니까 이중사무소 설치, 임시중개심 설치했잖아요. 그럼 처벌이 둘 다 같아. 거기 셋째 줄 보면 의무적 취소에다가 1년 1천이에요. 자, 이거 의무적 등록 취소에다가 1년 1천. 자, 사무소는 처벌이 같아 위반. 이거 은근히 시험에 잘 물어봐요. 자, 사무소 설치 위반과 관련하여. 네.
자, 그다음. 자, 중개사무소 내부 개시 의무입니다. 내부. 자, 이거 이번에 이제 개정돼 추가됐어요. 혹시 교재를 이제 최근에 이제 등록하신 분들은 새 걸 받았다면 추가로 이제 인쇄된 것은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데 우리 먼저 교재 받으신 분은 없을 수도 있는데 없으면 이제 쓰면 되고 그래요. 자, 우리 이제 사무소 내부에 개시를 해야 됩니다. 누가? 개공사가. 자, 그러니까 이 개시 의무는 누구에게 해당하는 의무다? 개공사 의무예요. 개공사. 그럼 이제 개공사는 사무소에다 개시를 해야 되는데, 자, 보기 쉬운 곳에 개시하라는데 누구한테 보기 쉬운 곳? 그렇죠. 의뢰인들 보기 쉬운 곳이죠. 의뢰인들. 자, 본인 보기 쉬운 곳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걸 걸어놔야 되느냐. 자, 봅시다. 첫 번째 기억.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그랬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중개사무소입니다. 중개사무소, 자, 등록증 원본 걸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괄호 안에 보니까 분사무소는 뭐예요? 신고 확인서입니다. 그러니까 주사무소에다는 등록증 원본, 분사무소는 신고 확인서. 자, 그런데 여기 등록증이 하나가 추가됐어요. 자, 뭐가 추가됐냐? 거기 우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자 등록증. 혹시 거기 책에 있는 사람은 자, 이거 없으면 쓰세요. 혹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얼른 써요. 일찍 받아서 그래. 먼저 나온 것은 이게 12월 말에 나온 거라. 12월 말에 개정된 거라.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근데 이 사업자 등록증은 원래 개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법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증 다 걸게 돼 있어요. 우리 학원도 보면 다 사업자 등록증 걸게 돼 있어, 다. 또 여러분도 개인 사업하는 사람 다 걸어야 안 걸어요? 다 걸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중개사법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전 기출문제 보면 다음 중 개시사항이 아닌 거 해가지고 이게 답이었는데 이제는 이거 답이 되면 안 돼. 이제 이것도 들어왔어요. 네. 이거 이제 같이. 그래서 이제 두 개 이제 걸어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 개공사 및 소공사 자격증 원본 그랬죠? 자, 우리 이제 자격증 원본도 걸어야 됩니다. 자, 등록증 원본도 걸고, 자, 자격증, 자, 원본도 이제 걸어야 되는데, 자, 이때 자격증, 누구 거냐? 거기 보니까 개공사 거, 그리고 누구 것도 소공사.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돼. 그럼 소공사가 자기 자격증 개시 의무가 있나요? 아니에요. 소공사가 아니라 소공사를 고용한 개공사가 이 개시 의무 부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공사가 소공사를 고용했다면 개공사가 소공사 자격증도 개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원본. 예전 시험에 4번 이렇게 나왔어요. 올해도 그렇게만 내주면 출제자 없고 여기 한 바퀴 돌라면 돌죠, 우리?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넘겨서 뒤가 자, 보증 설정 증명 서류 그래. 자, 이제 보증 설정 증명 서류. 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등록을 받았어요. 그럼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보증 설정했다는 증명 서류. 자, 이것도 이제 걸어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중개보수 실비 요율 및 한도의 표. 간단하게 이제 중개보수 요율표 그랬는데, 자, 중개보수 요율표. 그래서 이제 지자체 요율 같은 거 정해진 게 있어요. 자, 그것도 다 그래. 그래서 의뢰인이 보게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바가지 씌우는지 안 씌우는지 알게끔. 자, 이거 다 보여주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네 가지 컷이에요. 자, 간단해요. 자, 우리 어떻게 암기했어요? 등수. 여기 보수의 숫자, 수수료. 등수, 보, 자. 순서를 바꿔서 등수, 보, 자.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등짝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조심해야 돼요. 이거 하나가 더 있으니까 조심하자.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 나오면 뭐가 나오느냐? 다음 중 개시사항이 아닌가 하면 실무교육 수료증. 이게 나올 확률이 많아요. 자, 실무교육 수료증. 이게 이제 시험에 답으로 내기 가장 좋은 게 실무교육 수료증. 지금 다음 모의고사 답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런 느낌적인 느낌 안 들어요? 전혀 안 들어요. 쉽게 내려고 이제 기살려야지. 쉽게 낼 거야, 아주. 물론 제 기준이에요, 어디까지나.
아주 쉽게 낼 거예요. 제 기준으로. 여러분한테는 뭐 최상급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이제 개시 의무를 위반했어요. 자, 그 밑에 이것도 100만 원이요. 과태료. 자, 100만 원. 뭐 중요한 뭐 위반이 아니니까 100만 원이야. 자, 그 다음. 자, 이제 중개사무소 명칭. 자, 이것도 간단합니다. 자, 1번. 개공사는 그 사무소 명칭에 법에서 정해놓은 문자, 이걸 쓰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법정 문자 그래요. 법정. 자, 법에서 정해놓은 문구. 그래서 사무소 명칭에 이걸 꼭 써야 돼. 이게 이제 뭐예요? 둘 중에 하나. 자, 공인중개사 사무소. 자, 이거 아니면 부동산 중개. 자, 부동산 중개. 자, 이걸 써라. 네.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자, 이걸 쓰시오. 그러니까 이제 명칭에 이 말이 들어가라는 얘기지, 상호는 여기다 또 추가로 여러분이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박 공인중개사무소 아니면 쪽박 부동산 중개 뭐 이런 식으로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붙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거 두 개 들어야 돼. 그런데 이거 어기면 뭐다? 셋째 줄 100만 원. 그러니까 간판은 대부분 다 100만 원 이러면 돼요. 자, 넷째 줄 또 밑줄 하세요. 넷째 줄. 부칙상 개공사. 뭐예요? 중개인, 중개. 그런데 중개인은, 자, 이거 쓰면 안 돼. 자, 공인중개사무소. 왜냐? 공인중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 근데 여러분 조심할 게, 나중에 사무실 개업에서 이제 간판 하는 업자한테 부탁해 간판 달잖아요. 이거 제대로 알려주세요. 제가 지나가다 보면 공인중개사 사무소거든요. 근데 이 사자 하나 빠뜨린 간판이 아주 많아요. 공인중개사무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간판하는 업자가 이제 잘 모르고 이걸 빠뜨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또 다시 하기 뭐하니까 그대로 걸어놓나 보는데 원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할 때 나중에 개업할 때 제대로 하는 게 좋잖아요. 또 어떤 분은 공인중개사까지만 하고 사무소는 깜빡 빠뜨린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냐, 청테이프로 글자 만들어가지고 붙여놨어요, 끝에다. 네, 참. 보면 지나가다 보면 좀 격 떨어지죠. 그러니까 처음에 제작할 때 제대로 알려줘가지고 제작할 수 있게끔. 자, 근데 중개인도 이거 쓰면 100만 원입니다. 자, 간판은 무조건 다 뭐다? 100만 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중이에요. 그럼 개공사 아닌 자는 이걸 사용하면 되냐? 안 돼. 그러니까 개공사 아닌 자가 이와 비슷한 문구도 쓰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중개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사람을 유인하는 게 이런 거 안 된다. 그럼 이 사람은 처벌이 뭐다? 1년 1천이요. 자, 개공사 아닌 자는 1년 1천. 그 다음에 3번. 등록 관청 체크하세요. 이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간판을 위반했다. 그럼 이거 철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개기고 말 안 들어요? 그럼 행정 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할 수 있어요. 자, 이거 누가 한다고요? 단속을? 등록. 이거 시도지사 해서 여러 번 나왔어요. 자, 시도지사가 아니라 대부분 등록 관청이 합니다. 자, 오른쪽 갑니다. 간판에 이제 성명 표기하라 그랬는데 이제 거기 1번에 보면 이제 5개 광고물 얘기했죠. 그럼 우리 개공사들이 설치할 수 있는 5개 광고물이 뭐예요? 간판이에요, 간판. 그래서 거기 셋째 줄에 보면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 또는 옥상 간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간판을 설치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밑줄 하세요. 자, 거기 하나, 둘, 넷째 줄. 자, 등록증에 표기된 개공사 성명을 표기하시오. 자, 이제 가로 간판이면 이렇게 옆으로 다는 걸 이게 가로 간판이에요. 세로 간판이 이렇게 길게 나는 거.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자, 대박 공인중개사 사무소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성명 이름을 표기하라. 어디다? 지나가다 봐보세요. 여기다 맨 밑에 대표해가지고 누구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거 얘기는. 자, 이런 식으로 간판에다 성명 표기하라. 자, 근데 조심할 거. 이거 시험 문제 내면 거의 많이 틀리는데, 여기 상호에다가, 그러니까 상호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쓰라? 이거 아니에요. 이 간판에다가 성명을 표기하라고 했지, 상호에다가 성명을 표기하라. 그 말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내 이름을 상호로 쓰겠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상호로 쓸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자, 여기 상호에다 성명을 표기하라는 게 아니라 간판에다. 보통 이제 이렇게 표기하니까 이거 구분해야 돼요.
그 다음, 어느 정도 크기로 하나요? 자, 밑줄 하세요. 자, 다섯째 줄 끝부분. 인식할 수 있는 정도 크기. 자, 그러니까 알아볼 수 있는 정도 크기란 얘기예요. 인식할 수 있는 정도란 얘기는 알아볼 수 있는 정도. 자, 그래서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표기하시오. 자, 이것도 어기면 뭐다? 100만 원. 그러니까 간판은 무조건 다 뭐다? 100만 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그럼 법인은 누구 이름이에요? 자, 주사무소는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 자, 항상 법인은 그래요. 주사무소 대표자, 분사무소 책임자. 법인은. 그 다음에 3번. 자, 이것도 간판 위반이다. 등록관청이 똑같이 철거 명령하는 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간판 철거 의무입니다. 자, 간판 철거는 뭐냐면 이제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제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때, 그때 이제 간판 철거해라 이제 이거예요. 자, 이거 간단해요. 자, 언제까지 철거하나요? 자, 첫째 줄 쭉 끝부분. 지체 없이. 자, 체크. 지체 없이. 자, 지체 없이. 자, 그럼 이제 그 박스에 보면 이제 세 가지 경우인데 어떤 경우냐? 자, 기억번에 사무소 이전했어요. 이사하니까 더 이상 영업 안 하죠? 두 번째, 폐업을 했어요. 더 이상 영업 안 하죠? 세 번째, 등록이 취소됐어요.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 효력이 소멸되잖아요. 영업 못 하죠? 결격이어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철거해라. 자, 굳이 뭐 안 외워도 되는데 외운다면 이렇게 해주세요. 사무소 이전했어요. 그 다음에 폐업을 했어요. 등록이 취소됐어요. 해서 이폐취 이렇게 이폐취 세 개. 자, 이폐취. 근데 조심할 것은 자, 나 업무정지 얻어맞았어요. 자, 업무정지 얻어맞았으면 철거해야 하네요. 그렇죠. 나 6개월 휴업할래요. 철거해야 하네요. 이런 건 안 하죠. 그러니까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때 철거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거. 철거하라고 했는데 철거 안 하고 객이네. 그럼 당연히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마찬가지 등록관청이 대집행하겠죠? 자, 과태료 있다 없다? 이거 조심하세요. 그 제목 옆에다 쓰세요. 6번 간판 철거 의무 그 옆에다가 화살표 가지고 100만 원이야 과태료. 100만 원이야 과태료. 이거 없어요, 이거. 자, 이거 철거 안 했다고 해서 이건 과태료가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자, 이거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넘겨서. 자, 이제 우리가 124페이지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할 때입니다. 자,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최근에 좀 법이 많이 강화됐어요. 왜냐하면 무자격자들이 불법으로 이제 영업하느라 자기네 또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불법이다 보니까 광고도 막 불법적인 거 많이 해. 막 허위 광고를 할지, 거짓 과장 광고를 할지, 어떻게 해서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미끼 상품 막 걸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중개사고로 이어지고 피해가 굉장히 많아져.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개공사들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법이 강화된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럼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는 누가 해야 됩니까? 개공사가 해라 이거, 개공사. 그러면 네가 개공사인지 명시해서 밝혀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자, 동그라미 번에 셋째 줄. 중개사무소 및 개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사항을 명시해라 거기 밑줄. 자, 중개사무소와 개공사에 대한 것을 명시해야 돼요. 그 다음 또 그 옆에 밑줄. 중개보조원에 관한 건 명시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제 불법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이 다 보조원으로 들어가서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제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조원은 명시하지 마라. 자, 그러면 개공사와 중개사무소에 대한 건데, 그럼 그 밑에 박스 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자, 그럼 이제 중개사무소는 뭐냐? 체크하세요. 소재지, 연락처, 명칭, 그 다음에 등록번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개공사에 대한 것은 뭐예요? 성명이에요. 자, 그래서, 근데 이거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소는 명칭, 소재지, 자, 연락처, 그리고 등록번호. 그리고 뭐예요? 개공사는 성명. 그래서 순서 바꿔서 이렇게 써가지고. 이거 어떻게 외워요? 제 성명은 소연이에요. 저는 적법하게 등록받은 개공사예요. 이렇게 명시하라고 그랬죠? 제 성명은 소연이에요. 적법하게 등록받은 개공사예요.
자, 이렇게 해서 명시하라.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 광고할 때 쭉 거기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 대상을 표시 광고 형광펜으로 쭉 하고. 자, 그럼 이제 이번에 인터넷. 그러면 잘 보세요. 이거는 모든 매체 공통입니다. 자, 모든 매체 공통으로. 그러니까 어디에든 광고할 때는 다 공통으로 이것을 명시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인터넷. 자,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할 때는 그럼 방금 이거에다가 뭐라 또 추가로 해라 이거야, 추가로. 자, 그래서 추가로 명시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추가로. 그럼 뭘 명시해야 되느냐? 그 밑에 보세요. 이제 물건에 대한 훨씬 많은 정보를 제공해라. 물건에 대한 많은 정보. 자, 그래서 그 밑에 박스를 봅니다. 자, 이걸 추가로 해야 되는데, 자, 1번부터 쭉 있죠. 소재지, 면적, 가격, 종류, 거래, 형태 있잖아요. 자, 이것은 이제 토지나 건물이나 다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소재지, 면적, 가격, 종류, 거래, 형태 해가지고 소면, 가종형 동그라미. 소면, 가종형.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또 추가로, 자,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 이것은 이제 토지나 건물 다 해당됩니다. 토지. 그런데 이제 건축물에 대해서는 뭐가 있냐면 또 총층수. 자, 총층수. 그리고 사용 승인, 준공, 뭐 이런 걸 받은 날. 자, 사용 승인 이런 받은 날. 그리고 이제 보다 더 구체적이죠. 건물의 방향, 방 개수, 욕실 개수, 그 다음에 입주 가능일, 그 다음에 주차 대수, 그 다음에 관리비까지. 그래서 방객의 입주관 해가지고 뭐 이런 것까지 뭐 물어보거나 그러지 않는데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자, 그래서 인터넷에 광고할 때는 일단 당신이 개공사라는 걸 밝히고 그리고 물건에 대한 겁니다. 자, 주로 이거 다 물건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추가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시오 이거예요. 물건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 왜냐하면 인터넷에는 파급 효과가 크니까 훨씬 더 많이 제공하시오 이런 얘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명시. 그런데 이거 안 했어. 다 뭐다 둘 다다. 100만 원. 자, 그래서 사무소나 광고나 다 100만 원. 사무소나 광고 이런 건 다 100만 원. 자,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그럼 이제 이렇게 광고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고시로 이렇게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 자, 이거 볼 필요 있냐? 없습니다. 이런 고시는 따로 볼 필요 없어요. 자, 다 페이지 넘깁니다. 자, 다 넘기고. 그 다음. 자, 128페이지 갑니다. 자, 128페이지 보시면 이제 거기 동그라미 4번입니다. 거기 체크하세요, 4번. 개공사 아닌 자. 자, 개공사 아닌 자는 당연히 표시 광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 또 1년 1천이에요. 자, 개공사 아닌 자가 했다가. 자, 그럼 개공사 아닌 자가 2번 나왔어요. 좀 전에 뭐예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 문자 쓴 거. 그리고 지금 뭐예요? 표시 광고. 그러죠? 자, 그런데 개공사 아닌 자는 둘 다 쳐버리 뭐예요? 1년 1천, 1년 1천. 자, 근데 4번 옆에다 또 체크. 4번 왼쪽 여백에다가. 자, 동그라미 4번 왼쪽 여백에다 쓰세요. 뭘 쓰느냐? 개공사 아닌 자가 중개대상을 표시 광고하잖아요. 이 사람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입니다. 자, 거기다 쓰자. 신고 고발 시 포상금 대상. 이렇게. 이 사람을 신고 고발했을 때 포상금. 얼마? 50만 원. 이 사람은 신고. 그럼 아까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 문자 쓴 경우는? 이 경우는 신고 고발 대상자 아니에요? 이게 해당돼. 자, 이거 구분 잘해야 돼. 이거 신설된 거니까. 자, 구분 잘 해야 돼. 자, 그럼 이제 잠깐 쉬었다가 또 나머지 봅니다.